그래서 이제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한어 병음 방안이라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79년에 유엔에서 이것을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국제 표준으로 이것을 한어 병음 방안을 채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서 논쟁이 많았는데 유엔에서 그 논쟁에 방점을 찍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을 씁니다. 이 병음 방안을. 또 특히나 병음화 정책은 이 문화대혁명 당시에 이 홍위병들이 막 도끼 들고 외국인들 뭐 물러가라 이런 거 하면서 그거하고 이상하게 또 막 섞이게 돼가지고 병음화 방안이 더욱더 써서는 안 된다. 또 특히나 민남 쪽 이런 데에서 자체적인 병음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홍위병들이 그 사람들을 막 타도 대상으로 몰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한편 대외용어로는 보면은 말이죠. 사실 문화대혁명 이런 것이 서구 사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는 68혁명 이런 것이 문화대혁명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영어권에도 불어권에도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주은래 같은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이제 문혁이 끝나고 신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잘 해보자. 이러면서 그 언어 정책 자체를 부르짖지는 않고 그간 그 논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왔었던 것들의 성과물이 신시기에는 막 쏟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이 대거 신시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시기에 나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논쟁은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이걸 실용적으로 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학술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우리가 일단 방언 정비하고 표준어를 보급해서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전 시기까지는 언어의 문제이다가 이제는 언어 교육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77년에 이제 제2차 한자 간화 방안 초안이 마련이 되는데 필획을 일단 10획 이하로 줄이자. 그런데 이 10획이 나온 이유는 장개석 총통이 10획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10획 그분 뭐 좀 군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10획 이렇게 선을 끄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 쓰기와 세로 쓰기를 모두 할 것을 주장하고 가로로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세로 쓰기를 할 때는 기존에 예. 그래서 대만에서 나온 책이 여전히 그 세로 쓰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가로 쓰기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장개석 총통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10획이 갑자기 여기서도 또 등장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제2차 간화 방안이 나왔을 때 안으로는 사람들이 이미 혁명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혁명을 10년이나 했어요. 지쳤어요. 이제 혁명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혁명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홍콩과 대만이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조함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번체자 쓰자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라든지 대만은 적극적으로 간화자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번체자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복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저것을 번체자라고 하지 않고 정자라고 합니다. 원래 쓰던 글자 정자 쓰자 대만식으로 하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번체자라고 하는데
번체자 쓰자. 이게 뜬금없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컷 간화, 병음화 이야기 하다가 다시 복고로 돌아갔어요. 자, 실제로 이 국무원이 이걸 발표하자마자 바로 철회를 합니다. 상층부에서 엄청 반발을 하거든요. 또한 그래서 아예 이제 86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 개혁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기가 되면 아예 이 중지할 것을 국무원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예전에 뭐 주조 이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타자기. 이게 아니라 컴퓨터의 가능성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번체 써도 왠지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슬슬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문자, 뭐 라틴 문자라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병음 문자, 이것을 막 혼용해서 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카피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거의 함께 씁니다. 이건 가오베이고 푸인인데 이거는 뜻이고 이거는 가오베이 소리죠. 지인 이거는 진. 근데 이거는 유전인자 이传인즈 완전히 뜻만 나타낸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그리고 소리와 뜻을 이제 신조어를 혼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아마존河이건 이제 강이죠. 이건 남겨놓고 이거는 이제 소리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비어를 비로 한 거거든요. 비어를 했으니까 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꾸 가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오를 붙여야지만 그게 술 종류구나. 그래서 비지오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없어도 되는 거를 첨가를 한다든지 또 이런 문화 캐릭터 이런 거는 뭔가 뜻을 유추하도록 만드는 뭐电子眼 하면 CCTV라든지 또 소리를 뭔가 유추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원래는. 그래서 이 웨이커 같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웨이커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인터넷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웨이커. 윗키라고 하는데 윗키를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블루투스 같은 것도 보시면 블루, 풀을 남자에 투스 진짜 그죠? 이제 유추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 혹은 지금 로마 문자와 병음 문자 이런 거를 막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치페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AA즈라고 합니다. 각자 내는 AA즈라든지 뭐 CD, DVD 이런 거를 그냥 평소에 늘 씁니다.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 원자바오 총리 그렇게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시는 이분의 따님께서 거액의 180만 달러를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바오의 딸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은 사람은 릴리 창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루춘이거든요. 원루춘하고 릴리 창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런데 원래도 필명을 쓰는 사회였는데다가 화명이라고 부릅니다. 화명, 바꾼 이름. 그런데 이 언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울 것이 없는 한국 같으면 야 엄청 제가 말이지 작정하고 지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릴리창으로 바꿔가면서 저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언어 상황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적어도 이름을 바꿔서 뭔가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뭐 중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한국 기사들 보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중국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1년까지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도 없이 7.5
에서 8% 이상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리코노믹스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 경제학자들이 여러모로 지금 이것을 열심히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 젊은 친구들은 관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골문에 나오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 글자를 씁니다. 아이들이 지옹이라고 합니다. 지옹은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지옹이라고 하는데요.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모양을 옛날에는 저렇게 상형을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처하다. 유유. 한국어의 유유입니다. 유유. 문자에다가. 그리고 요즘은 홍차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산대요. 그래서 다즐링이라고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티라고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친구가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우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중국의 이 언어 문자 정책, 이제 중국의 꿈과 신조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저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없고 뭔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